제18강 부트스트랩 4 내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메뉴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부트스트랩 4에서는 이 메뉴와 관련된 다양한 그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지금 보면 기본 메뉴죠. 기본 메뉴에 그 내부라는 클래스로 감싸서 이 각각의 li 아이템에다가 내부 그 대시 아이템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가 있을 경우에 내부 대시 링크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이 메뉴 구조에서 UL하고 li 요소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 형태의 메뉴 가로 메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런 기본 형태의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뉴를 이 컨테이너에 정렬을 할 때 지금 기본은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 또는 오른쪽 정렬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부트스트랩 4에서 제공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justify content center 이렇게 하면 중앙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justify content end 하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좀 전에 했던 거는 그 기본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가운데 정렬을 할 경우에는 요 클래스 자체를 이 내부에 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할 경우에는 이 센터 대신에 end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justify content end justify content end 스펠링이 틀렸나요? 왜 왼쪽으로 안 가죠? 다시 한번 보도록 클릭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상은 없는데요. 네, 이제 가네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수직 메뉴를 사이드바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수직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플렉스 대시 컬럼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부트스트랩 4에서는 그 플렉스 박스를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메뉴에는 내부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쉽게 요런 세로 방향의 메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클래스만 교체를 해주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 탭 메뉴와 이 그 부드럽게 처리하는 이 R 메뉴인가요? 이 필스 이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부트스트랩 4에서도 이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탭스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기본 형태의 탭 메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활성화된 것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지금 요 강자가 액티브 됐는데 자료실이 액티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료실이 액티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액티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드럽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되는 부분은 요 그 탭 대신에 내부 P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 비활성되어 있을 겁니다. disabled 클래스가 추가돼서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에 이 컨테이너가 지금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정폭이니까 여기에 꽉 차서 이 메뉴를 그 같은 사이즈로 같은 폭만큼 분배를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란히 양쪽 맞춤을. 그럴 경우를 위해서 그 이 부트스트랩 4에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죠. 이 클래스 하나 추가를 하면 양쪽
그 맞춤이 만들어지니까 요 내부 대시 justified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 고정폭의 컨테이너에 동등한, 지금 이게 그 다 배경이 흰색이라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동등하게 이 메뉴가 분배돼서 꽉 차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탭이라 그러면 뭐 탭으로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탭 메뉴로 해서 동등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드랍다운, 우리가 드랍다운을 16강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메뉴와 연계해서 드랍다운을 많이 쓰겠죠. 기존에 지금 계속 보는 것들은 메뉴 구조가 부메뉴가 없는 구조들이에요. 부메뉴가 없는 구조들인데, 이 부메뉴가 이제 있을 경우에 이 드롭다운을 이용 16강에서 저희가 익혔던 드롭다운을 연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회사 소개, 강좌, 자료실, 수표물 있는데, 이 강좌에 드롭다운이 있죠. 요 두 번째 li 항목에 보면 드롭다운을 만들 때 드롭다운 클래스라는 것을 추가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 또는 A링크에 이 드롭다운 토글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 데이터 대시 토글 이퀄 드롭다운이라는 이 속성을 추가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안에 이제 그 부메뉴들, 드롭다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까지만 하면 우리가 웹사이트의 웬만한 메뉴 구성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필과 관련된 건데 탭을 해도 상관은 없죠. 탭을 바꿔주면 그 여기 보면 내부 탭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탭으로 해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기 부트스트랩 4에서 제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글 동적 탭 메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보면 그 홈을 누르면 홈과 관련된 이 컨텐츠가 나오고, 밑에 부가적인 정보가 뿌려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좌를 누르면 강좌에 대한 거, 자료실을 누르면 자료의 실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겠죠. 탭이 바뀌면서 이 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탭 메뉴를 토글 가능하게 하려면 각 링크에 데이터 토글, 데이터 대시 토글 이꼴 탭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메뉴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각 탭 했을 경우에 나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 메뉴 부분에 데이터 대시 토글 이꼴 탭이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요 보여줘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그 보여줄 거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요 아이디, 여기 아이디와 요게 보여줄 아이디하고 여기 매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메뉴 1이면 요 메뉴 1을 탭을 했을 때 나오는 요 부분, 요 아이디를 일치시켜 주고요. 실제 이 콘텐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탭 대시 컨텐트로 div 클래스로 감싸 주고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실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요 탭 대시 페인이라는 클래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드라는 것을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면 되고, 현재 선택된 거는 액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홈 상태에서 요 내용이 나오는데, 강좌를 누르면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간다. 요렇게 되는 것도 여기 주어진 이 탭 페인이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데이터 대시 토글 이꼴 탭이라는 속성, 요 몇 개만 그 반영을 해주면 요것이 기능이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위에는 탭이었지만 밑에는 그 필지죠. 바뀐 거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처리된다라는 그 부분만 바뀌는데, 그래도 요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써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하겠죠. 이 메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익히시기 바랍니다.